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사초의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고급 필터의 샘플 두 번째 강의네요. 자, 6번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자, 6번을 하기 전에 잠깐 복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비교 연산식의 구성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준이 되는 셀이 오고요.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가 오고, 그 다음에 비교 값이 이렇게 세 개가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지금까지는 이제 보시면은 이쪽 부분을 저희가 건드렸거든요. 이쪽 기준 셀이 없어가서 각종 함수들을 사용을 했고요. 이제 이번부터 아무튼 6번부터 7번까지 그 다음에 6번부터 7번까지요. 이제 이 부분을 좀 건들 거예요. 이 부분을 비교값이 단순하게 뭐 80 이상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이 비교값에 함수를 사용하는 것을 또 요구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형태도 좀 이제 공부를 좀 해보자 그런 거죠. 자, 어떻게 할 건지 자 한번 해볼게요. 필기 점수 전체 평균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뭐 한번 써볼게요. 처음이니까 조건이라고 쓰시고 는 하시고 이제 근거가 기준이 필기 점수예요. 필기를 찍고 이해 가시죠? 크다 한데 지금 필기 점수의 전체 평균을 알 수가 있나요? 뭐 80이다, 90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앞에서는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나왔지만 이 문제는 뭐 전체 평균을 모르니까 여기에다가 뭘 써야겠죠? 함수를 에버리지를 이렇게 쓰셔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이것만 아시면 안 되고요. 이제 범위를 이렇게 잡고 여기에서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 고급 필터는 수식에 채우기 핸들 하는 거하고 복사해서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가 예, 앞 아래로 내려오시면은 이제 E2 땡땡 E9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E3, E10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셀 주소가 한 번 더 내려오면 E4, E11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위가 바뀌지 않도록 꼭요. 절대 참조를 걸쳐서 이렇게 셀 블록을 잡고요. 이쁘게 안 잡아도 됩니다. F4를 눌러서 이렇게 바꿔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또 다른 함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 참조를 하셔야 이 값이 변화가 되지 않죠. 그거에 대한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일단 일반으로 한번 바꿔놓고 할게요. 자, 는 하시고 필기를 찍고요. 크다 에버리지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 범위를 이렇게 잡을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한 칸 한 칸 밑으로 내려오는 원리거든요. 채우기 핸들은 안 하더라도. 그래서 만족하는지 true인지 false를 구분해서 true 값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원리인데 이게 이제 한 칸 내려오다 보면 이제 삽질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셀 주소가 뭐 오류 버튼이 생기고요. 이렇게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2016이니까 이게 보기가 좋네요. 참.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 참조 걸치기만 해도 됩니다. 땡땡 전후로 이렇게 해서 채우기 핸들을 하셔야 이 범위가 고정이 되더라. 세로 범위를 세로로 채우기 핸들 할 때는 이제 반드시 범위를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증가하지 않아야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각 개인의 평균이 70 이상이다. 이것도 좀 함정이 있어요. 개인의 평균이라고 하면은 지금 평균은 이제 전체 필기 점수의 평균이고 각 개인의 평균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인의 평균이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버리지하고 필기 실기가 얘가 평균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평균이기 때문에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범위가 이렇게 잡아져 있으면 이렇게 내려가면 범위가 계속 변해야 돼요.
이해 가시나요? 예, 세로 범위는 변하지 않지만 가로 범위는 변해야 되죠. 그래서 절대 참조해 주시면 또 안 되죠. 이해 가시나요? 예, 그래서 그냥 놓고 그거나 갖다 뭐 몇 점 이상인가요? 7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갖다 70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예, 얘는 범위가 변해야 정상입니다. 이렇게요. 예, 똑똑한 놈이죠. 이게 세로 범위는 뭐 한번 수식을 검토해 보라고 리커멘드 해두고 가로 범위는 이렇게 생략을 해주니까요. 그래서 에버리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비교값에 오는 에버리지하고 예, 일반 기준에 오는 에버리지가 있으니까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해 가셔야 됩니다. 꼭요. 자, 그 다음에 예제 7번에 가시면 이제 5월랑 같이 나오는 건데 5월을 안 쓰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필기 점수가 필기 점수 최대값이거나 또는 최소값, 이 말이 이제 필기 점수가 필기 점수의 최대값과 같거나 또는 최소값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만 입력을 해 보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는 하고 필기 점수를 찍어 주시고요. 갖다 넥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로 범위니까 절대 참조를 해 주셔야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F4 필요하더라. 절대 주소를 사용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뭐 민과 같다 그러면은 이제 최소값과 같으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최대 최소 구하는 함수가 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조건을 두 개를 받았으니까 이거나가 왔으니까 5 함수를 도움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하나는 너무 또 간단하고 쉬우니까 당연히 두 개가 나와야겠고, 자, 그리고 이 max라는 함수는 이제 최대값인데요. max가 최대값이고, 미니멈이라는 이니셜 민이 이제 최소값이 되는데, 시옷을 붙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 라지라는 함수는 숫자 범위에서 여기다가 n을 쓰게 되면 n번째 큰 값이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첫 번째 큰 값을 쓰게 되면 이 값이 바로 max라는 함수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최대값이나 첫 번째 큰 값이나, 그죠? 반대로 이제 스몰 뒤에서 이렇게 노는 사람들이 또 있죠. 예.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스몰 같은 경우는 이제 n번째 작은 값인데 얘를 또 2를 쓰게 되면 뭐하고 똑같냐? 미니멈이라는 함수하고 똑같죠. 첫 번째 작은 값이니까.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이제 지시된 함수가 요걸 쓰라고 하면 요걸 쓰시고 라지와 스몰을 쓰라고 하면 스몰을 써야겠죠. 이해 가시나요? 이런 것까지 꼭 준비를 좀 하고 가셔라. 그래서 오른쪽 비교값을 건드는 대표적인 세 문제를 한번 제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두 글자다 그러면 이제 렌이라는 함수가 글자 수를 표시하는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하실 것은 이름이라는 셀 주소를 찍고 이름이 이제 B2인데요. 이렇게 하시면은 진짜 안 되죠. 이름이 이와 같은 인지 두 글자가 아니니까 렌이라는 함수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또 좋은 점은 이제 옆셀과 비교를 할 수 있어요. 필기가 실기보다 크다 그러면은 D2가 E2보다 큰 이렇게 하는 것들이 수식으로 또 고급 필터를 적용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죠. 이해 가시나요? 그 다음에 10번, 11번, 12번, 13번은 요즘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상위 4등, 이제 하위 3등, 뭐, 이렇게요. 아니면 1, 2, 3까지 그런 말하고 똑같고요. 또 이제 그런 멘트가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1, 2, 3등까지 또는 상위 3등까지 그렇게요. 또는 큰 4등까지
작은 4등까지 뭐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다양한 표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위 4등이라고 하면은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요. 제가 필기 점수를 잠깐 복사를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필기 점수인데요. 이제 순위를 구하면은 그냥 글로 적어 볼게요. 얘가 1등이고요. 얘가 2등이고 3등이고 얘가 공동 3등이죠. 예, 그러면 이제 5등이 되겠고요. 여기는 6등, 여기는 7등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순위예요. 이게 순위. 이해 가시죠? 예. 그러면 이제 순위를 사용하라고 해서 랭크를 써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 상위 4등이라는 것을 순위를 표현한다. 그러면 순위가 예, 높은 수부터 맺은 순위예요. 높은 수가 1등인 순위가 예,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컴퓨터처럼 써야 되니까 예, 4등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게 바로 이제 예, 상위 4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필기 점수니까 학교 점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 높은 수가 1등이니까 랭크에 0을 써서 큰 수가 1등이면 0을 쓴다. 그래서 제가 큰 0 그렇게 외우라고 했죠. 큰 0 소리 나는 대로. 예. 만약에 여기가 100m 달리기였다 그러시면은 이때는 이제 상위 4등이라는 게 2를 써야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거 잘 헷갈리시니까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럼 만약에 하위 4등이다 그러시면은 예, 작은 수부터 1등을 매겨야 되겠죠. 그래서 2를 쓰는 거예요. 작은 수가 보시는 것처럼 1등이 되는 경우고 작은 수가 1등이니까 이제 하위부터 1등을 매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55가 1등, 아니 죄송합니다. 45가 1등, 55가 2등, 66이 3등, 74, 5가 4등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66까지 보여지려면 상위 3등이 되겠죠. 근데 상위라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상위의 개념이 아니라 하위라는 개념이 되겠죠. 뭔 말인지 좀 제가 헷갈리게 설명을 드렸나요? 아무튼 작은 수가 1등 먹는 경우가 필요하니까 하위 4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75까지 나와야 되니까요. 그때는 2를 써줘야 이제 하위의 개념이 적용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예.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위는 학교 점수 같은 경우는 0을 쓰고 학교 점수 같으면은 이제 하위는 2를 쓰게 되는 거죠. 100m 달리기는 반대예요. 상위가 작은 수가 1등을 먹어야 되니까 2를 쓰고 하위는 큰 수가 이제 꼴등을 먹어야 되니까 이제 2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좀 조심해서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제 상위 만약에 4등까지다 그러면은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라지를 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라지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큰 값을 이 범위에서 구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게 이제 84거든요. 84.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가 되는데 여기는 순서가 없어도 되니까요. 여하튼. 그러면은 84라는 숫자가 네 번째 큰 값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네 번째 큰 값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뭐예요? 이게 바로 상위 4등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순위를 구하지 못하니까요. 순위가 4등 이하라는 것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렇게요. 필기 점수가 촉을 좀 발휘해서 크거나 같답니다. 뭐보다요? 라지를 써서
필기 점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네 번째 큰 값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첫 번째 큰 값, 두 번째 큰 값, 세 번째 큰 값, 네 번째 큰 값이 여기에서 걸러지겠죠. 이해가시나요? 그게 바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도 똑같이 상위 4등이라는 표현을 하겠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하위는 스몰을 썼고요. 상위는 이제 조심하실 것은 이제 여기도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세로로 긴 범위니까 아시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요즘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도 나오겠죠. 상위 3등이거나 하위 3등인 이렇게 하면 이제 또 5월을 써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아까 배운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단순하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5월도 쓴 것도 물론 있는데 5월을 안 쓰는 기본적인 고급 필터 수식을 사용하는 또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비교 연산식을 사용하는 또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서로 다른 열을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좀 정리를 좀 이렇게 해놨어요. 기준 셀 비교 연산자 비교 값인데 비교 연산식이 한 개인 경우는 기준 셀 주소가 없다. 그 부분 일치 그럴 때 이제 함수가 필요하고 비교 연산식이 두 개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AND나 OR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는 1과 2가 혼합된 경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것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너무 쉬워서 조금 중간에 제가 5어를 몇 개를 좀 넣었습니다. 5어 위크데이도 넣고 5어 남자 여자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제 5어 최대 최소 여기는 안 넣었지만 5어 상위 3등이거나 하위 3등 그렇게도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준비를 좀 하셔야겠죠. 뭐 이런 거 외에도 또 만약에 더 넣는다고 하면은 이제 비어 있는 경우 있죠. 비어 있는 경우. 그러면 뭐 이즈 블랭크를 써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3의 배수라든지 할 만한 게 없는데요. 그런 것까지 저희가 하시면은 이제 모드를 이용해서 홀수작수 배수 판단까지 다 하셔야겠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함수를 잘 하셔야 이제 고급 필터도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엑셀 자체를 배우시면 함수가 여러 가지 꼽사리가 낍니다. 제가 실무에 대한 강의를 될 수 있으면 좀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또 홀수작수 하면 이즈 아더를 사용하거나 이즈 이분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추가적으로도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제가 복학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가정하고 이제 복학을 안 한다고 하시면은 이제 여기를 비워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재학생도 아니고 휴학생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비어 있는 값을 이즈 블랭크나 빈셀 처리하고 같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하튼 강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지금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또 다른 것도 한번 이즈 블랭크나 아니면 홀수 짝수를 이즈 이분을 써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수고하셨습니다.